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포커스 전북 21입니다. 최근에 지역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많은 영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천제 폐지 논란 정치권 파장이라는 주제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한 찬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자막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270-7373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지역 14곳의 시장 군수선거에는 모두 4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3대1 정도에 그친 가운데 10중 8구는 민주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가 도전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진보 진영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고 민주당 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이어 앞으로 정치권이 공천 폐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면 전북 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더욱 난립할 전망입니다. 본선 중심의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자천 혹은 소위 말하는 짝퉁 공천 이런 스타일로도 많이 출마를 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 후보 간 경쟁의 틈새를 노리고 다른 정당 후보와 대안 세력의 출마도 종전보다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시군에서 출마자들이 입지를 위해서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아마 더 이제 앞당겨져 가지고 공천제 폐지와 함께 주요 변수인 안철수 의원의 행보, 여기에 현직 단체장들의 거취가 내년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전망입니다. 생방송 포커스 전북 20일 오늘은 공천제 폐지 논란 정치권 파장이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엽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재 전북일보 수석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희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공천제 폐지의 부작용 또 폐지의 대안 다음에는 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을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을 폐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폐지하는 것을 결정했죠. 당론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했죠. 예. 이제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 예. 그동안의 경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또 새누리당 공이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새누리당은 지난 4월 4.24 재보궐선거에서 그 기초 단위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새누리당 내부의 이게 동향을 보면은 이건 폐지에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으로 네.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든 그 진지한 찬반 토론과 함께 우리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그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한 14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에 대해서 그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한 51% 참여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 67% 정도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예. 맞겠다 이렇게 당론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떠한 당론을 이제 정할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여부를 확정을 지어서 아마 관련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희재 부총장님, 네. 좀 전에 이제 유성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 이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은 입장인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의 상황은? 먼저 우리 유승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새누리당이나 그 민주당에서 작년 공이 대선 때 공약으로 지방 선거에서 공천제 기초선거 폐지하기로 이렇게 공약을 했고 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4일 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무공천으로의 기초선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승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민주당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67.7%라는 압도적인 그런 그 표심으로 당론을 정한 것, 특히 공천제 기초에서 폐지하다는 그런 공천 폐지 결정은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했고 아주 우리 정당사에서 칭찬할 만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사실 4.24 이후에 지금까지 외부적인 당론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24일 날 우리가 공천 안 했고 네. 작년 대선 공약대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 별도의 그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박재창 교수가 이끄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자문을 쭉 받고 또 그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3년, 3회에 걸쳐서 12년 동안 공천을 않고 일몰제로 3번 시행 안 한 이후에 공천제를 시행하자는 일몰제를 일단 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일맥을 통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아직은 최종적인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우리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가 있고 의원총회가 있고 최고위원회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최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초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천을 폐지하자 하는 쪽이 여론은 높은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또 있죠. 예, 민주당하고 그 새누리당에서 이런 공천은 폐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에 선출되어서 그걸 통해서 국민의 그 뜻을 구현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그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대표의 선출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 정당이 어떠한 후보자가 우리의 정당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정당이 움직이는지 이런 활동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 단지 그 인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정당 소속 또는 정당의 추천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 이런 것도 차단이 된다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주 그 지명도가 낮은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정당 소속, 정당 추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선거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소수 정당, 군소 정당의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정당 공천제 폐지의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정당 공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냐 아니면 그 운용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냐 이걸 좀 명확히 가려서 이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지금 송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폐지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부작용이 벌써부터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컨대 그 정당 공천이 폐지가 되면은 필터링 기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과 장치가 없어가지고 과연 그 도덕성이랄지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이걸 걸러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후죽순 많은 그 후보들이 나타날 것이고 도덕성 검증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난리보다 보니까 이 현역이랄지 인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시장 건설할지 지방 의원들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토의 세력들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정당 공천제는 비례대표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성 정치인이랄지 또는 뭐 장애인이랄지 이런 그 사회 정치적 약자들의 어떤 지방의 진출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혼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처럼 내천을 나는 내가 내천을 받았다랄지 나는 정당 표방을 하는데 플래카드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색깔을 내건달지 또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색깔을 내걸고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 네. 불법이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보완할 어떤 장치, 제도적인 어떤 개선 이 부분에 좀 논의를 앞으로 정치권이 해 나가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엽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부작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말이죠.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천제를 유지해도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천제를 폐지해도 또 장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천제라는 게 여러 나라를 놓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여러 나라를 놓고 보면은 하는 나라도 있고 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네. 또 공천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이 또 무소속이 당선되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경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들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찾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폐지의 어떤 공천제 폐지의 부작용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또 좀 너무 지나친 또 방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는데 또 노력을 하는 얼마든지 네. 방안은 있다. 부작용 이전에 폐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거는 좀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폐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천제라는 게 이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공천제가 옳고 네. 폐지하는 것이 그러고 아니면 반대도 그렇고 이건 어떻든 선택의 문제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이 당내 어떤 민주화라든지 당내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네. 그 정당 공천제 운용 자체가 이 국민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 투명성이라든지 또 공천 과정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니까 이 공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중앙 정당을 통해서 어떻든 그 중앙당이 지방자치를 개입해가지고 중앙에 애속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을 보이지 못한 채 공천을 둘러싸고 숱한 잡음이 일다 보니까 이 공천제 적어도 보류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예. 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 공천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서 국민들한테 확신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아무리 우리가 공천 과정의 투명성, 공천 과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아무리 외쳐도 저는 국민들이 아직 믿어주지 못하는 단계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그동안 정당을 잘못 운영해온 어떤 정당의 합당한 도리 아니냐, 입장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면 송 교수님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정당 운영을 잘못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인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 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앞으로 정당 정치는 더 발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떳떳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정말 창피한 정당 내부의 어떤 그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지금 폐지가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무엇 때문에 조직이 되었는지 이건 정책 여론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그 정당의 뜻을 실현하자 그런 것인데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그 정당이 활동을 정지한다는 것 자체 지금 정당이 분권화되지 못했다, 민주화되지 못했다 이건 헌법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공천을 하지 않는다. 그건 그 정당에서 할 문제고 이것을 법률로서 다 모든 정당에다가 요구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정당의 내부의 결정하고 법률 개정의 문제하고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전희재 부총장님 먼저 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송 교수님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국민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선거를 건 역사가 한 25년 됩니다. 최근에 근세사에 한 25년 지켜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현재의 제도로 봐서는 너무나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안에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 너무 예속이 되죠. 왜냐하면 공천권자한테 전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자기 유권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행정이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공천권자 주석이 뭐 그런 행태라든지 또 그간에 공천 비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령 지난 5년간 보궐선거를 360건을 했습니다. 360개소를. 네. 그리고 보궐선거, 대개 뭐 선거 부정이라든지 비리를 연루돼 가지고 재보궐선거를 했다든지. 그리고 2006년도에 한 230명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119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에 45명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다 네. 부정과 비리로 연루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선 제도적인 그 FM은 둘째 치고 이거 바꿔야겠다. 그런 정서가 네. 아마 대두가 돼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는 싹쓸이 정당,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 네. 영남은 새누리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정당이 침투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 대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두가 됐기 때문에 꼭 법론적으로 정당의 어떤 정치학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국민 정서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 거죠. 네, 이경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 송 교수님 말씀은 맞아요. 이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랄지 이념을 가치하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상품을 내세워서 심판을 받고 또 잘못되면은 뭐 제명이랄지 여러 가지 그 제어 장치를 하는 그게 이제 책임 정치인데 이것이 교과서의 이제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영 문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남 강진 군수를 지낸 그 황주홍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당 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을 했고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아마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주도하고 이제 그러셨던 아마 유성엽 의원께서도 그 저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면서 정당 공천 폐지 운동을 아마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천을 인질상